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19년 게리 콜은 메이저리그 신기록을 작성합니다. 9이닝당 13.82개의 삼진을 잡아냄으로써 랜디 존슨이 2001년에 기록한 13.41개와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1999년에 기록한 13.20개를 뛰어넘는 단일 시즌 최고 기록을 세운 거였습니다. 물론 2020년 쉐인 비버가 14.20개로 다시 콜의 기록을 경신하긴 하지만 비버는 60경기 시즌이었기 때문에 최고 기록으로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콜의 기록 또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9년 아메리칸 리그의 9이닝당 탈삼진 평균 기록은 6.2개였습니다. 이에 페드로의 13.2개는 리그 평균보다 213%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2001년 내셔널리그의 9이닝당 탈삼진 평균 기록은 7.0개였습니다. 이에 랜디 존슨의 13.4개는 리그 평균보다 191%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반면 2019년 아메리칸 리그의 9이닝당 탈삼진 평균 기록은 8.8개로 게리 콜의 14.2개 기록은 리그 평균보다 161% 좋은 기록으로 리그 평균의 2배 가까운 기록을 낸 건 1999년 페드로 마르티네스와 2001년 랜디 존슨 2명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진정한 삼진왕은 놀란 라이언입니다. 삼진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건 2012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2년은 수비 시프트가 전년 대비 2배로 늘어나기 시작한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맞은 타구들이 수비 시프트에 걸리자 타자들은 공을 더 퍼올리기 위한 스윙을 했고 이것이 삼진의 폭증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에 2011년까지의 9이닝당 탈삼진 단일 시즌 순위를 보면 우아는 1위가 1999년 페드로 마르티네스, 2위가 1998년 캐리 우드, 3위가 2000년 페드로 마르티네스, 4위가 1987년 놀란 라이언, 5위가 1984년 드와이트 구든, 6위가 1997년 페드로 마르티네스로 6위 내에 이름을 올린 선수가 4명인 반면 좌한 순위는 랜디 존슨이 1위부터 6위까지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투수를 합치게 되면 존슨은 12.0개를 넘는 7개의 기록 중 5개를 가져가게 됩니다. 다시 좌한 순위로 돌아와서 1위부터 6위를 싹쓸이한 존슨에 이어 7위와 8위에는 다른 투수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2004년에 10.97개를 기록한 올리버 페레스와 2007년에 10.93개를 기록한 에릭 베다드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까지 9이닝당 탈삼진이 11.0개를 넘는 좌한은 랜디 존슨과 반올림하면 되는 페레스와 베다드 단 3명이었던 겁니다. 멕시코 출신인 올리버 페레스는 1999년 샌디에고 파드리스에 입단합니다. 그리고 95마일 강속구와 날카로운 슬라이더로 주목받습니다. 문제는 제구였는데요. 2003년 9이닝당 10.2개의 삼진을 잡지만 9이닝당 5.6개의 볼넷을 내준 페레스가 19경기에서 4승 7패 5.38에 그치자 샌디에고는 페레스를 트레이드합니다. 샌디에고에게는 아쉬운 트레이드였는데요. 피츠버그에서 정상급 타자인 브라이언 자일스를 데려온 것까지는 좋았지만 대신 피츠버그로 보낸 2명이 제이슨 베이와 올리버 페레스였기 때문입니다. 베이는 베리 본즈도 실패한 피츠버그 최초의 신인왕을 2004년에 따내며 페레스는 갑자기 최고의 좌완이 됩니다. 2004년 페레스는 당시로서는 93.8마일의 사바시아와 93.7마일의 존슨에 이어 좌완 선발 3위에 해당되는 93.0마일 강속구와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앞세워 9이닝당 10.98개의 삼진을 잡아냄으로써 10.62개를 기록한 랜디 존슨과 10.46개를 기록한 요한 산타나를 제치고 메이저리그 1위에 오르게 됩니다. 피안타율 2할 7리 또한 존슨, 산타나, 제이슨 슈미트에 이은 메이저리그 4위였는데요. 9이닝당 볼넷을 3.7개로 떨어뜨리고 196이닝 12승 10패 2.98을 기록한 페레스에 대해 차세대 최고 좌완이 될 수 있다는 찬사와 리틀 유닛이라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04년은 페레스의 22세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에이스를 찾았다는 피츠버그의 꿈은 일장춘몽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2005년 페레스는 구속이 급감하고 제구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5이닝 동안 안타 하나를 맞았지만 4사구 8개를 내준 시즌 최종전은 전형적인 페레스표 경기였는데요. 페레스의 평균자책점 변화를 보면 2003년이 5.47, 2004년이 2.98, 2005년이 5.85, 2006년이 6.55로 2004년이 이상했던 시즌이었습니다. 2006년 7월 피츠버그는 페레스를 매치로 보냈고 2007년 177이닝 15승 10패 3.56, 2008년 194이닝 10승 7패 4.22를 기록한 페레스에게 매츠는 3년 3,600만 달러 계약을 줍니다. 그러나 페레스는 계약을 맺자마자 2009년 2010년 2년 연속 6점대를 찍었고 매츠는 1,200만 달러의 잔여 연봉이 있는 상태에서 페레스를 방출하게 됩니다. 저는 페레스를 볼 일은 이제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제 인생 드라마인 아내의 유혹의 구은재처럼 얼굴에 점을 찍고 나타납니다. 팔의 각도를 낮춰서 불펜 투수로 돌아온 거였는데요. 팔의 각도를 떨어뜨리자 대단히 까다로운 좌완 불펜이 된 페레스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을 불펜으로 뛴으로써 메이저리그에서 19시즌을 보낸 후 얼마 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선발 195경기 평균자책점은 4.58, 불펜 501경기 평균자책점은 3.61이고 누적 연봉이 6,500만 달러니까 비록 최고의 좌완은 어림도 없었지만 여한이 없는 선수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더 크게 기대했던 선수는 페레스보다는 에릭 베다드였는데요. 생각해보니 대형 좌완이 될 거라고 노래를 불렀던 제 저주에 무너진 게 아닌가 합니다. 페레스가 멕시코 출신인 것과 달리 베다드는 캐나다 출신 좌완이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키가 163cm였던 베다드는 프로팀으로부터 지명을 받지 못한 후 미국 코네티컷주 노워크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이른바 주전자 당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베다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대학 입학 전 여름 동안 키가 무려 18cm가 자라고 체중도 15kg이 늘어난 베다드가 꾸준한 웨이트를 통해 15kg을 더 불리자 185cm, 88kg의 단단한 체격을 가진 좌완 투수가 된 거였습니다. 오타와 동쪽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던 베다드는 가장 낮은 레벨의 수업부터 시작해 영어도 자유롭게 구사하게 됩니다. 1999년 6라운드 지명으로 볼티모어에 입단한 베다드는 이내 볼티모어 최고의 유망주가 되는데요. 2002년 4월에 데뷔한 베다드가 불과 2경기 만에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되자 볼티모어는 베다드에게 공을 많이 던지게 한 더블A팀의 감독과 투수 코치를 날려버립니다. 토미존 복귀 후 고전하던 베다드는 2006년 196이닝 15승 11패 3.76, 2007년 182이닝 13승 5패 3.16을 기록하고 볼티모어가 마이크 무시나 이후 처음으로 어디 내놓아도 될 만한 에이스가 됩니다. 2007년 9이닝당 10.93개의 삼진을 잡아내고 메이저리그 1위에 오른 베다드가 CC 사바시아, 조시 베켓, 존 레키, 파우스토 카모나에 이어 사이 영상 5위에 오르자 제 설레발도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92마일 때 준수한 패스트볼을 가진 베다드는 케빈 밀러가 메이저리그에서 최고라고 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커브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처럼 베다드에 꽂힌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리에게는 빌 바바시로 잘 알려진 시애틀 메리너스 단장 빌 버베이시였습니다. 꽤 치열하게 진행된 쟁탈전에서 버베이시는 승자가 되는데요. 하지만 베다드 트레이드는 버베이시의 흑역사 중에서도 정점을 찍게 됩니다. 버베이시가 베다드를 데려오면서 내준 선수가 애덤 존스와 크리스 틸먼이었기 때문입니다. 존스는 볼티모어에서 11년을 뛰며 4개의 골드글러브와 함께 승리기여도 32.5를 기록했고 틸먼도 10시즌 동안 8.9를 기록합니다. 특히 틸먼은 2004년 디비전 시리즈에서 맥스 슈어저와 대결에서 승리함으로써 볼티모어의 3연승 8안을 불러오게 됩니다. 당시 버베이시가 내준 선수 중에는 평평한 모자챙이 오리너구리에 입 같다고 해서 오리너구리라는 별명을 가진 좌완 세던맨 조지 쉐릴도 있었는데요. 마이너리그에서 오래 있었을 때 시즌이 끝나면 대륙 횡단 트럭 운전을 하기도 했던 쉐릴도 나름대로 활약하게 됩니다. 앞서 제이슨 베이와 올리버 페레스를 주고 브라이언 자일스를 데려왔던 샌디에고는 자일스가 그래도 좋은 활약을 하지만 시애틀은 베다드가 유리몸의 진수를 보여주는데요.
베다드는 2008년 81이닝, 2009년 83이닝, 2010년은 아예 한 경기도 나서지 못했고 2011년 16경기 등판 후 트레이드됨으로써 시애틀에서 승리 기여도 4.1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어깨 부상 이후 구속이 크게 저하된 베다드에게는 페레스와 같은 제2의 인생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버베이 씨가 2003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55개월 동안 트레이드로 내보낸 선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수는 크리스 틸먼, 라파엘 소리아노, 맷 손튼, 프레디 가르시아, 제이미 모이어, 내야수는 카를로스 기엔, 아스드루발 카브레라, 외야수는 애덤 존스, 추신수, 랜디 윈으로 역시 최악의 실패는 통산 승리 기여도 34.6을 기록한 추신수와 32.6을 기록한 애덤 존스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단장이 됐으면 빌 버베이 씨가 아니라 킴 버베이 씨가 됐겠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